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선거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상당히 좀 논란되는 말이 있었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이재명, 조국 대표를 향해서 비속어까지 쓰면서 비판을 했던데요. 좀 이례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격적이긴 했지만요. 공식석상에서 비속어를 쓴 건 제 기억으로도 처음입니다. 어제 한 위원장은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하기 쉽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스스로 어긴 셈입니다. 어제 말을 했다 그러면 본인 말처럼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런 겁니까? 판세가 야당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선거 승리에 대한 절박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들고 나온 이른바 2조 심판,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된 실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그랬다. 이슈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 같네요. 예. 자, 근데 민주당에선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실패의 대표적 이유로 꼽히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의혹은 이른바 아빠 찬스에 부동산 관련 의혹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공 후보가 해명을 했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명의 내용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 거래 과정의 내부 정보 이용은 없었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도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호재가 됐던 서울시와 현대차의 협약을 일반 직원도 아닌 당시 부사장이었던 공 후보가 몰랐을 수 있는지, 또 증여 시점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날짜가 단 하루 차이였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 수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막말이든 의혹이든 선거 막판 리스크 관리, 여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투표율 변수를 빼놓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투표율이 변수로 꼽힙니다. 지난해 말 기준 행안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60대 이상 인구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18세부터 29세, 30대를 합친 비중보다 60대 이상 비중이 큰 건 이번 총선이 처음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60대를 노인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여야가 앞다투어서 60대 이상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는 게 이와는 무관치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60대 이상 투표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21대 총선 당시의 60대 투표율은 80%, 70대 이상은 78.5%였습니다. 20대에서 40대 투표율이 5, 6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건데요. 늘어난 노년층 유권자와 이들의 투표율, 이번 선거 결과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리스크도 관리해야 하고 투표율도 좀 높았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지지층이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여야 지도부가 뜻대로 할 수 없는 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